자, 보면은 그 문제가 좀 어렵긴 하잖아. 일단 개념 설명을 먼저 할게.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조금 워밍업 차원에서 그 명제부터 봐봐. 집합은 일단 좀 숙제를 좀 해봐. 알겠어?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거 문제를, 그러니까 선생님 뒷부분은 좀 많이 못 풀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일단 숙제로 그거는 먼저 해볼게. 알겠어? 집합은 일단은 집합 안푼 문제 있잖아. 집합 안푼 문제. 문제는 일단은 숙제로, 그치? 해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명제 파트 그 개념 설명 부분 보면 쭉 읽어봐. 일단 명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한 부정, 그 다음에 뭐 조건, 진리집합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생각하면 돼? x의 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명제에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건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냐? 방정식이 그런 거잖아.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럼 우리가 x가 되는 그 해를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명제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해. 방정식의 해, 부등식의 해를 집합에서는, 아니 명제에서는 뭐라고 불러?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가 거기 나와 있잖아. 처음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너희가 그래도 상식을 알아둬야 돼. 진리집합 뭐라고 돼 있어?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를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을 한다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어떤 조건 P가 있다. 조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 이렇게 조건 P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을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잖아. 조건 PX. 그치? 조건 P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이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라지표로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즉 이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뭘? 해를 이야기한다는 얘기.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기호로.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건 어차피 집합인 거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 X와 X 일단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고 원소이고, 그다음에 PX가 뭐가 돼야 돼? 이 조건이 참, 그치? 참이 되게 하는 이걸 이야기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 진리 집합을 일단 보면 돼. 거기 내용을, 그치? 그냥 한번 보고 들으면 되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조건에 대한 부정, 뭐 조건에 대한 부정은, 그치? 조건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로 표현하면 돼? 그냥 나피로 표현하면 돼. P가 아니다. 나피, 그치? 이걸 읽을 때는 우리가 뭐로 읽어? 나피로 읽고 P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잖아. 뭐 부정의 부정. 그다음에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and Q 진리집합 이런 거 읽어봐. 다 아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자, 봐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지. 일단 이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P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정이라고 하고 Q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참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던가 아니면은 줄줄 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 P이면 Q이다 이렇게 두 줄 그으면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잘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는 걸로 해. 알겠지? 거기 뭐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거짓이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뭐야? 거짓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만약에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고 그냥 사선을 그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P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 이게 지금 가정인 거고 이게 결론인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 진리집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봐봐. 이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라지 P인 거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라지 Q가 되겠지. 그럼 P와 Q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P이면 Q다가 참이면 포함 관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어떻게 포함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뭔데? P이면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인 거지? 충분 조건.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거 판단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치?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인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두면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큰 집합이 무슨 조건이야? 큰 집합이 여기서 Q가 크잖아. 그러면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이라는 거지. 이해되냐? 큰 집합이 뭐다? 필요 조건이다. 그잖아. 봐봐. 여기서 P는 충분 조건인 거야. 왜? 집합이 작지? P는 Q이기가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P이기가 무슨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다 라고 기억하면 편해. 절대 헷갈리지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P하고 Q 중에서 Q라는 집합이 크기 때문에 Q는 P에 대한 충분 조건, 아니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치?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로 생각하면은 필요 조건,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인 거고, 이건 충분 조건인 거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제 화살표의 방향으로 생각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주는 쪽이 P가 지금 Q에게 화살을 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화살을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받는 쪽, 화살을 받는 쪽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 뭐 이렇게도 너희가 다 배웠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 지금. 그리고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일 때 이렇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면 봐봐. 이거는 진리집합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면 P가 Q에 뭐야? 포함되면 안 되는 거겠지. 맞잖아.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에 포함돼야 돼. 근데 P이면 Q이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P는 Q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즉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발례라고 부르잖아. 발례. 그치? 거기 책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은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일 때 보이는 그 발례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어디야?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다고 하자. 근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이야. 근데 거짓일 때 결국은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야?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여기잖아. 여기. 그렇지 않냐? 즉 발레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만약에 P이면 Q에다가 거짓이잖아? 그러면 P 차집합 Q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발레가 되는 거야. 알겠어? P 차집합 Q가 발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놈에 대해서 발레를 찾으라고 하면 P 차집합 Q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P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이게 만약에 거짓이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 않아. 그럼 이놈에 대해서 발레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발레.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P의 여집합 써주고 그 다음에 Q를 써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다 뭐라고 하면 돼? 차집합 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잖아. 맞아? 그러니까 P의 여집합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Q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 거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not P면 Q이다. 그러니까 이 명제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not P가 아니다니까 not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반리를 찾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즉 가운데에다 뭐야? 차집합 표시만 해주면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면 P 차집합 Q가 뭐가 되는 거니까 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에 대해서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일단 생각해봐.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는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참여되려면 어려워. 왜냐면 다 참여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설명이 돼 있잖아. 모든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다라고 해서 그치?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모든이 들어가는 명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참여되려면 그 P가 조건 P가 뭐야? 전체 집합 U가 되면은 뭐가 된다? 참여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치? 근데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생각해봐. 어떤 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여되기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금 쉬워. 왜? 한 개만 참여해도 참이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는 P가 뭐가 아니면 공집합만 아니면은 참이 된다는 얘기네. 지인아, 너 앞으로 뒤에 앉지 말라고 그랬지. 정신 차려. 시험 끝났다고 이것들이 지금. 자, 괜찮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이 들어가는 거는 P가 뭐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공집합만 아니면 뭐가 된다? 참여된다고.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다음에 뭐 하여튼 거기다 다 나와 있지 지금. 다 나와 있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증명법이 있잖아. 증명법은 일단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이 있다. 그러면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에서 직접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증명법이 다 직접 증명이야. 직접.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간접 증명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야? 그치? 일단은 직접 증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증명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증명법이 뭐야? 간접 증명이야. 명제에서 나와 있는 게 간접 증명인데 실질적으로 뭐야? 직접 증명이 뭐하니까? 어려우니까. 직접 증명이 어려우니까 뭐야? 간접 증명을 하는 거지. 그치? 어려우니까. 그치? 우리가 간접 증명을 하는 거다. 근데 이 간접 증명에서 이제 두 가지가 뭐가 있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이용한 뭐가 있다? 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모순법이다라고도 부르지. 괜찮아? 자 집중해야 돼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증명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쓰냐면 원래 명제를 보면 이게 너희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근데 대우를 썼더니 어때? 대우 명제를 썼더니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 반드시 참이잖아.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로 거짓이야. 그러니까 운명공동체 원래 명제나. 맞지? 잘 들어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쓰잖아? 그 명제가 훨씬 직관적으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보여. 그러니까 대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야.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모순법이야. 근데 이건 되게 좀 약간 어려워.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얘가 뭐야? 귀류법의 대표적인 얘가 그거 아니야? 루트 2? 그치? 루트 2가 무리수. 자, 무리수임을 뭐하라? 증명하라. 그러면 너희가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없잖아. 어렵잖아 증명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쓸 건데 일단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어떤 명제가 지금 참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정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가정과 결론. 맞아? 잘 봐. 근데 이 참여 명제를 증명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 결론은 뭐 해버려? 부정해버려.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재인아, 졸리면 일어서 빨리. 일어서. 벽에 기대고 들어 빨리. 괜찮아 빨리. 자, 이 명제가 참이야. 근데 내가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생각해봐. 뭐가 생기겠냐? 참인 명제인데 내가 결론을 부정해버렸어.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야? 모순이 생겨버려. 어디에 모순이 생겨? 내가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 가정에 뭐가 생겨버려? 모순이 생겨버려. 그러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론도 이야기 봐봐. 루트가 무리수를 증명하네. 그러면 이걸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뭐 한다? 가정해버려. 즉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럼 반드시 뭐가 생기겠냐? 증명을 하다 보면 틀린 거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결론을 부정해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뭐한다? 가정하잖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잖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분명히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긴다고. 그럼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을 이걸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바로 규리법이야. 되게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약간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지금 어떻게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야. 괜찮냐? 두 소리 알겠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기는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됐냐?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규리법인 거야. 그러니까 증명법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이야기 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 읽어보면 다 돼. 그리고 그 12번에 보면 다 나와 있네. 여러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거는 너희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 하나하나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고 이거를 암기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보고 익혀. 알겠어? 자, 익히면 되는 거지. 거기서 하나씩만 한번 해볼까? 하나씩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판단을 할 때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치?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 한번 너희가 읽어봐 쭉. 일단 읽어봐. 근데 이제 조금 발동을 걸어야 되지 않아? 너희가 월, 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치? 일단은 이제 그때까지는 뭐 좀 쉬긴 하겠지? 월, 화에 학원 가는 사람 있어? 월, 화? 없네? 다행히. 그러니까 월, 화는 너희가 이제 내일은 너희가 다 학원 가잖아. 오늘하고 내일은. 가나? 다 가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 가고 좀 뭐 지금 막 공부하라고 하면은 공부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쉬면서 이제 좀 워밍업을 하긴 해야 돼. 그잖아. 시간이 또 얼마 없어. 6월 말이면 생각해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 시험이? 한 60일 남았냐? 계산해봐. 얼마 정도 남은 것 같아? 60일? 하여튼 기말 때 더 잘 봐야 되겠잖아. 기말 때 좀 최대한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하여튼 너희가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그치?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수한 것도 있고 너희가 그치?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치?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점수에 대해서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막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너희가 조금 하여튼 전 과목을 다 한번 점수도 판단해 놓고 뭐 적어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 알겠어? 주요 과목들은 일단 좀 잘 보긴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주요 과목. 그럼 총점이나 이런 건 다 전 과목 채점 다 한 거지? 다 한 거야? 지훈이 다 했어? 다 했어 채점? 다 했어?
다음 주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구나. 일단 골고루 다 잘 해야 될 것 같긴 해. 수학만 잘하는 건 아니라, 그치? 일단 전 과목 대해서 조금 점수가 잘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해 지금. 하여튼 잠 좀 깨보고. 제인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 지금 밤 늦게까지 또 게임하러 온 거 아니야? 정신. 1번 문제부터 어려워. 일단 여기도 다 해야 돼. 졸리면 좀 이런 생각하니까. 아니 아프고 와 지금 아프지 아프고. 야 너 시험 빨리 끝났잖아. 언제 끝났지? 목요일 끝났어? 그때부터 해가지고 씨. 일단 여기까지 푼 건가 쌤이랑? 명제를 빨리 끝내버리고. 일단 1번은 같이 해줄게 쌤이. 같이 해줄 텐데 거기 있는 거 한번 봐봐. 박스 안에 있는 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43페이지. 경찰 봐봐 한번. 43페이지에 집합, 수와 연산, 방정식, 부등식, 도형. 이거는 한 5번 정도는 읽어보고 이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맞아? 43쪽이요? 아니 43쪽이 아니라 어디야? 이거 34쪽. 자 34쪽에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됐냐? 자 1번 문제 봐봐 이제.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원에서 너희 이건 일단 알고 있지 않냐? 봐봐. 이거 일단 1번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이거 저평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관계 이거잖아 지금. 이거 여기 이 접선하고 이 현이 이루는 관계 여기지. 근데 여기랑 뭐랑 같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여기랑 같은 거 아니야? 접평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한 온조각이 크게 같다. 맞아? 이거 중3 때 배운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빨리 봐봐 얼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랑 접평각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 아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중3 때.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지금 1번 문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한번 봐봐. 1번 문제 읽어봐. 문제 어려워. 자 문제 한번 써보자. 천천히 해볼게. 자 직선 L1이 있다. 일단 너희가 빨리 생각해. 문제 빨리 읽어봐. 병철 빨리 문제 안 읽어? 지금 아들 아주 지금 다 딴 데 있어 지금 생각이. 에어컨 켜주시면 안 돼요? 에어컨 켜달라고? 네. 야 지금 추워 죽겠구만. 무슨 에어컨이야. 이게 지금 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조금만 트자. 졸리면. 자 천천히 할 테니까. L1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6이라고 되어 있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D라고 하자. 그치?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D라고 하자. 그 다음에 L2가 있는데 L2라고 하는 영역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얼마? 12? 이게 지금 0이지. 이거 위의 점 P가 영역 D에서 움직인대. 자 위의 점 P가 이 영역 D 위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직선 L1이 Y축과 만나는 점, 그치? Y축과 만나는 점을 B 그잖아.
여기서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놓은 거고 일단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직선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는 이야기네. a라고 하자. 이때 영역 D에 속하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자 어떤 명제가 있냐면 영역 D에 속하는 어떤 점 P 그러니까 어떤 점 P가 있다. 자 어떤 점 P에 대해서 각 POA랑 각 PAB가 뭐야? 각 POA랑 각 PAB가 뭐야? 같대. 이게 참이되도록 하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OA, 삼각형 POA의 넓이의 뭘 구하라?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그치? 한번 해보자. 괜찮아. 이거 좋은 문제야. 생각해보기 좋은 문제라고. 그러면 L1과 L2를 일단 좌표 평면위에 나타내야 되는 게 맞겠지? 해보자. 천천히. 자, 그러면 일단 그려볼게. 같이 봐야 돼. 일단 문제를 지금 다 못 풀어 이거. 지금 우리가 저번에 해봤지만 문제들이 다 심화 문제라서 그럼 여기가 x축인 거고 일단 여기가 지금 y축인 거야. 여기겠지? 자, 일단 한번 그려볼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먼저 그려. 그러면 어차피 뭐 6, 6인인 거니까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6일 거고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6일 거야. 이렇게. 맞냐? 그럼 이게 L1인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x축, y축 여기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는 얘기야? D란 이야기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D인 거야 지금. 맞지? 근데 마이너스 6이 어떻게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아 여기에 6. 6은 6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뭘 그린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린 거야. 됐지? 그 다음에 L2 위의 점 P에 대해서 영역 T에서 움직이고 직선 L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은 P가 어딘 거야? 여기가 P인가? 여기가 P란 얘기지? 이렇게. 괜찮니?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A가 그러면 A가 뭐야? A가? L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 직선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치? 그럼 이게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놓은 거지? 그럼 여기다 뭐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Y 대신에? 0 대입하면 되나? 어차피 Y가 0일 때가 X절편인 거니까 그러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해봐. 그러면 K 플러스 2의 X가 여기가 6K 플러스 얼마? 12가 되는 건가? 네. 그러면 K가 얼마가 돼? 이게 얼마가 돼?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되니까 6인 건가? 그럼 X가 6인 거지? 그럼 X가 6이라고 하는 거 여기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라는 거야. 즉 이 점을 이 L2라고 하는 직선이 지나는 거네. 맞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를 지난다야. L2가 A라는 점도 지나. 그러면 됐다. A라는 점의 좌표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일단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지금 보면 거기 봐봐. 그럼 여기서 y절편은 구할 수 있나? y절편? y절편은 어떻게 돼? x 대신에 0 대입해봐. 그러면 구해져 안 구해져? y절편은? 안 구해지지? 일단 안 구해지긴 하네.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점 P야. 근데 각 POA야. 그러면은 POA지. 일단은 잡아봐. 각 PAB는 뭐야? 그러면 각 PAB인 거지. PAB인 거네. 아, 그치.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점 P. 어떤 영역에 D에 속한 어떤 점 P에 대해서 각 POA랑 PAB가 참이되게 한다라는 거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외의 점이,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어디서 찾아야 돼? 이 영역 안에서 찾아야 돼. 근데 각 POA랑 봐봐. 여기 어떤 점 P가 있다고 하자. 그럼 POAG. 각 POAG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한번 그려봐야 돼. 그 여기 각인 거잖아. 이렇게. 여기랑 그다음에 PAB는 뭐야? PAB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는 얘기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저평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에서 저평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저평각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저평각이야? 여기하고 여기를 지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인 거야. 한번 그려봐. 어려워 이거.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되나? 지름을 여기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야. 지금 이 점이 한 원 위에 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돌리면 그럼 지름은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접선인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여기를 지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럼 이게 현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이게 원주가 되는 거니까 어때?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지긴 했지. 그러니까 따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접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정도의 P가 있겠지. 그러면 PAB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리고 이 호에 대해서 뭐야? 원주각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지금. 그치?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지름은 아니지. 지름은 아닌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이게 저평각 의미하는 거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이해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접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이게 두 개가 지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나? 어때 이거? 이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을 지나야 돼. 괜찮지? 한번 그려봐. 이거 너무 지금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점을 이렇게 지나고 뭐야? 이렇게 지나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여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 호에 대한 뭐가 되는 거니까 원주각이 되는 거니까 딱 맞잖아. 된 거 맞아?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야? 여기가 지금 0,0인 거고 여기가 지금 6,0인 거지. 그러면 당연히 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로 놓을 수 있어? 원의 중심을 일단 3,0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여기라고 할 수 있지 않냐? 3 이렇게.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근데 결론은 이 점하고 이 점이 뭐야?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봐봐 원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 이렇게 어차피 수직 이동이 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맞아? 원의 성질을 생각해야 돼.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현을 그려 이렇게. 근데 현을 그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의 수직 이동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 지나잖아. 그럼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 점하고 이게 현이야 현. 이게 지금 원에서의 현인 거지. 근데 이 현의 뭐야? 수직 이등분선을 구했을 때 여기 길이 갖고 그게 반드시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성질 알고 있잖아. 그러면 결론이 지금 봐봐. 원의 중심 우리가 뭐로 놓을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은 3이라고 일단. 0하고 6의 중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Y좌표를 모르는 거지 지금. 맞아?
괜찮아?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는 3, 우리가 뭐로 놓냐면 마이너스 t로 한번 놔봐. t. 그러니까 t는 일단 양수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t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이루는 거. 이거잖아 이거. 이게 뭐가 돼? 수직 아니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은 뭐야? 항상 수직이잖아. 그치? 그림이 지금 좀 잘 안 맞아. 근데 원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가 현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수직인 거니까.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해당되는 거잖아. 수직이고 이게 이제 뭘 의미해?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또 반지름은 또 어디도 반지름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원점까지. 이것도 반지름인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괜찮아? 야, 빨리 봐봐. 집중해봐 얼른. 조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푸는 것도 지금 빡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같다라고 놔버리면 t의 값이 구해진다고. 구해볼까? 자, 두 번째. 자, 원의 중심 3, 마이너스 t에서 어디까지? 원점까지. 그럼 얼마야? 여기서부터까지 거리 얼마야? 3. 루트 얼마? 3에서 0 빼는 거니까 3의 제곱인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에서 0 빼니까 마이너스 t 뭐가 되는가? 제곱이지 이렇게. 괜찮냐?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럼 직선이 뭐야? 이거지? 그러면 일반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얼마야? 0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 이놈 제곱 이놈 제곱이니까 루트 2지. 그 다음에 대입해. 여기는 3이고 여긴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거네.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버리면 뭐가 구해진다. 정리해볼까? 그럼 여기 제곱하면 9 플러스 얼마야? t의 제곱이고 여기는 2분의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이지? 이놈 제곱하면 되냐? 괜찮지? 그러면 t의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 얼마야? 6t 플러스 얼마? 9가 되고 자 2를 곱해버리면 18 플러스 2t의 제곱이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얼마? 9야. 그럼 이쪽으로 다이항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얼마? 9가 0이니까 t가 얼마 나와? 3. t가 3 나오네. 그치? t가 얼마 나와? 3 나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했어. 맞아? 자, 이건 완전히 거의 뭐 원방 아니야? 원방? 원방 문제.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봐. t가 3. 그래서 원의 중심을 구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래 했냐면 삼각형 POA에 뭘 구한다?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잘 봐. 보고 있냐 지금? 재인아 집중 좀 해봐. 그러면 일단 POA니까 자 봐봐. POA니까 이 삼각형인 거네.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이 높이가 최대일 때 전체가 넓이가 최대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높이가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 반지름의 위치에 있을 때. 있잖아. P가 여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제일 꼭대기, 즉 반지름의 위치에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 봤을 때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마무리할게. 삼각형 POA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6인가? 네. 6인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돼? 높이는 일단 반지름의 위치 쭉 가서 여기 있을 때지. 네. 그럼 여기서까지 반지름이 얼마야? 3루트. 반지름이 아까 이게 반지름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t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어떻게 줘야 돼? 3루트 2야? 네.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반지름 여기서 이 반지름 r은 3루트 2야. 그러면은 3루트 2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3. 3루트 2에서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여기서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이렇게 여기가 P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지름에서 얼마 빼면 돼? 이거 빼면 되잖아. 반지름에서 얼마 빼면 돼? 여기 빼면 돼. 얼마 빼면 돼? 3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Y 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여기서 3을 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밀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해봐. 계산해보면 9루트 2 마이너스 얼마야? 9가 되겠네. 그치?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 9루트 2에서 뭘 빼는 거야? 9를 빼는 거니까 이게 바로 넓이의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네. 괜찮니?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좀 어려운 문제긴 했어 지금. 이거를 너희가 봐봐. 이게 저평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게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거는 P, O, A랑 여기 각이랑 그다음에 P, A, B랑 같다 이렇게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럼 이게 딱 바로 원에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POA가 어때? 한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네. 이게 접선인 거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호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그치? 된 거야? 빨리 정리해봐.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지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보면 되겠다. 1번 문제는. 자, 그치? 일단 그다음에 2번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일단 하고 자, 정리됐고 지워도 될까? 지운다. 그다음에 2번. 자, 2번. 천천히 해보면 되겠네. 같이 해보자. 이것도 2차 너희가 어차피 지금 2차 함수 했으니까 이거 한 문제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자,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네. 일단 가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2의 x 별대값 x인가? 별대값 x 이게 지금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2라 이게 지금 어때? 참이래. 어떤이잖아. 어떤이 들어가면 참이 되기가 쉽다니까. 하나만 참여해도 돼. 자, 여기 들고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 빨리. 그다음에 나번. 나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여기는 2a 플러스 얼마야? 15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지금 뭐야? 거짓이란 얘기네? 그럼 이거부터 해볼까? 그러면 어떤 애 들어가는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거 그잖아? 이거를 더 쉽게 풀려면 어떻게 풀면 돼? 이 명제를 어떻게 해버려? 부정해버려. 그렇게 하는 게 나잖아. 이게 지금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플러스 15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거에 대한 부정이 이거니까. 괜찮아? 자, 잘 봐라. 같이 하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생각해봐. 어차피 너희가 이거는 지금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이번 시험 범위인 거야. 기말 범위. 기말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명제를 우리가 뭐 한 거야? 부정했더니 이 부정한 이 명제는 뭐가 된다? 이게 참이라고.
그럼 여기서 참이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제인 어떻게 풀어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뭘로 풀어? 그래 판별식 d 그럼 4분의 d지. 불러. 4분의 d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건가? 이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즉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거 이제 뭐야? 5 여기가 3 여기 마이너스지.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거지? 맞아?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와 있네. 일단 나번은 됐지? 나번이 쉬워서 일단 먼저 한 거야. 그럼 이제 가번으로 한번 가보자. 가번에서 이제 구해서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참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성질을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두 번째 봐봐. 우리가 x의 제곱에 그러니까 x의 제곱의 절대값이랑 x의 제곱은 같지. 그치? 치환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이 절대값을 풀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x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해. 그러면 t는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절대값 x를 t로 치환하라고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같잖아. 그러니까 t의 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냐 지금?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2의 t지. 그다음 이항을 해봐. 그 마이너스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냐?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의 t가 되고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곱이 이렇게 되겠지?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아이고.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하여튼 정수 A는 정수가 되는 거네 지금. 그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범위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봐봐. 여기를 일단 2차 함수로 나타내야 돼. 그 완전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거? 바꿔봐. 어떻게 돼? t 절반 a 플러스 2 이놈에 대한 제곱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놈 제곱한 걸 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써볼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ft라고 놔보자. ft라고 놓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놈 제곱인 거니까 a의 제곱 빠지는 거고 마이너스 4a 빠지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빠지는 거지. 맞아? 제곱한 거니까. 맞아?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a의 제곱 그대로 써. 2a 플러스 얼마? 2잖아. 그럼 결론은 이거 플러스지?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괜찮니? 이거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리면 돼? 이거 대칭축이 a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최소값이 이거니까 그러면 범위를 나눠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볼까? a가 0 이거 대칭축이 이거야. 그치?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대칭축이 여기 있을 때랑 그다음에 여기 있을 때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2야. 이렇게 a 플러스 2. 근데 x축과 만나거나 x축 아래쪽에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디 범위에서? 여기가 t축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는 반드시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 이런 형태로. 그렇게 되는 거 맞아? 빨리 해석해봐. 자, 이해되니? 우리가 2차 함수를 했으니까 이 ft라고 하는 이걸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치? 근데 t의 범위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게 제한된 범위잖아. 그러면 즉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일단 이 2차 함수가 이 t축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범위가 존재해야 되지? 그래 해가 존재하는 거지. 선생님 그려볼게. 이런 형태는 해가 존재해 안 해? 이런 형태는 지금 이거 조건을 만족해 안 해? 만족하지 않지? 그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쪽에 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되는 경우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가 대칭축 a 플러스 2가 음수여가지고 아래로 몰리는 형태가 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대칭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일단 먼저 정리해보자. a 플러스 2가 오른쪽에 있어. 양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a 플러스 2일 때가 최소니까 이 a 플러스 2일 때 값이 어때야 돼? 어떤 값이어야 돼? 음수가 돼야 되지 않냐? x축, t축 아래쪽에 있어야지 해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a 플러스 2일 때가 최소야. 근데 이 최소가 t축 위에 있어버리면 어때? 존재 안 해? 해가 안 하는 거지. 이해되니? 자 봐봐, 빨리 봐봐. 자 2차 부등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심화 문제이긴 해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번 기말 시험 범위.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빨리 봐봐. 집중. 같이 해보자. 자 이거야 이거. 이 2차 부등식인데 어떤 범위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해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니까? 진우야? 집중 한번 해볼래? 지금? 여기? 이거까지만 하고 시험 시간 줄게. 이거 이해해야지. 지금 우리 이거 기말고사 대비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딱 나올 거야. 이런 2차 부등식이야. 근데 t가 0보다 큰 범위야. 근데 여기에서 해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래. 그 의미랑 똑같다고 이 문제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어떤 실수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x값이 존재하면 돼. 그잖아. 근데 그 x를 우리가 치환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여기까지.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할 조건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완전적으로 바꾸면 대칭축이 a 플러스 2니까 근데 a 플러스 2가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수일 수도 있잖아.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노란색 형태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범위가 뭐야? 여기가 뭐야? 0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거일 때는 f0이 뭐가 되면 돼? 이게 딱 여기? 그치? t가 0 들어가니까 f0이 0보다 작거나 그럼 돼. 만약에 0일 때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 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3쪽 생각해봐. 이거야. 그 다음에 결론부터 써놓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여기서 a 플러스 2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럼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잖아. 근데 이때는 이때 이 값이 최소값인 거니까 이 값이 이 t축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럼 그때 값이 얼마야? a 플러스 2일 때 값이 얼마? 이거지. 최소값이 이거지. 꼭지점 y좌표. 그럼 이놈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같은 거 들어간다. 이해가 될까? 그잖아. 그럼 뭐야? 이거 2a 플러스 2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이거 하나 나오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0
자 F형 구해봐. F형 어디 있어? 뭐 여기다가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 0 대입해 0 대입해 이거 다 합쳐 0이잖아. 그럼 이거면 남네. 그러면 F형은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얼마 2가 이거여야 돼. 이렇게. 자 이거는 존재해 안 해? 봐봐 이거 판별식 D가 뭐야? 음수잖아.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돼?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A 값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안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즉 대칭축이 왼쪽 지금 음수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양수일 때만 되는 거네? 그치? 이건 안 되고 이때 되는데 그때 A 값의 범위가 이거니까. 그럼 됐네. 이게 답인 거야. 그럼 이 가번에서 나오는 게가 이게 참이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거지. 그 다음에 남은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거야.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뭐야? 공통 범위를 구하면 되냐? 자,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결론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게 답인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총수의 개수 몇 개? 몇 개야? 6개 맞아? 어차피 여기 등호 있고 등호 있고 등호 없으니까 그냥 5에서 1 빼면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몇 개? 6개. 됐지? 자 이렇게까지 하자. 여기까지 일단 좋아. 자, 빨리 쉬는 시간. 자 일단은 봅시다. 천천히 할게. 알겠지? 힘 좀 내봐 빨리. 힘 좀 내봐 얼른. 힘 좀 내. 일단 몇 번 해야 되냐 이제? 3번? 천천히 할게. 3번. 일단 4, 5차 입하는 수요일까지네. 1, 2, 3차는 다 냈잖아. 4, 5차는 좀 쉬면서 연휴 때 최대한 해서 내. 알겠어? 자, 3번부터 일단 보자. 3번. 특히나 3번. 전체 집합 U가 있다. 일단 천천히 같이 해보자. 같이 생각해봐 지금 빨리. 자, 전체 집합 U 뭐야? 18이 약수니까 불러봐. 자, 빨리 안 불러? 1, 2, 3, 4, 5, 6. 그 다음에 얼마? 9, 18인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지금? 같이 해보자. 진우야 빨리 봐 이제 잠 깨 이제 얼른. 야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줬잖아. 저기 차려. 그 다음에 P라는 조건은 뭐야? P라는 진리 집합 9의 약수니까 뭐야? 1, 3, 9지. 이렇게. 그 다음에 Q하고 이제 R이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Q 교집합 R이 Q 교집합 R의 모든 원소의 합. 자, Q 교집합 R의 모든 원소의 뭐야? 합인가? 모든 원소의 합을 뭐라고 한 거야? S라고 한 거네. 그치? S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뭘 구하는 얘기야? M에서 뭘 뺀다? M을 빼는 얘기네. 이렇게. 최대값에 최소값 빼네. 그치? 집합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단 가번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Q는 납피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라고 돼 있고 필요 조건이다.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는 R은 P이기 위한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란 얘기네. 그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이다. 답은 뭐 쓸 필요가 없네. 그냥 Q하고 R은 모두 전체 집합 위의 부분 집합이다. 당연한 거잖아 답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Q는 납피기한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Q 이따 써볼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R은 P이기한 필요 조건이면 R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R은 P 그냥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 볼까? 자, 집합으로 일단 나타내 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봐봐. 첫 번째, 이게 이거니까 P의 여집합인 거지. 그럼 P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되는 거 맞냐? 빨리 봐봐. 이게 참인 거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일단 이거는 R하고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잖아. 그러면은 P의 진리 집합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 R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됐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특별한 거 없어 지금. 그러면 일단 써봐. P의 여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 139를 뺀 거잖아. 그럼 139를 빼니까 이거 뭐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139 빼봐. 1, 3, 9 빼면 2, 6, 1, 8인가? 그치. 2하고 6하고 1, 8이 어디 집합에?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139니까 그럼 여기는 1, 3,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R 집합이 된다. 이렇게. 됐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S라고 하는 거는 Q 교집합 R인 거지. 그러니까 Q하고 R의 교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최대가 되거나 이게 Q하고 R을 구해야 되는 거네.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야? S가 최대가 될 때 이제 Q 교집합 R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생각해보자. 최대. Q 교집합 R의 원소의 합.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뭐야? S가 최대가 될 때. S가. 합이 최대가 될 때잖아. Q 교집합 R이 일단.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지. Q 교집합 R이라고 하는 놈의 합. 즉 모든 원소의 합이 S잖아. S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를 생각해야 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Q하고 R을 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Q는 일단 무조건 2618을 포함해야 되니까 써 여기다가. 봐봐. Q는 일단은 261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최대니까. 그렇지 않냐? 그럼 268에서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네. 268 그치? 2하고 6하고 18인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 그러면 2618인 거잖아.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거 뭐야? 일단 써봐 여기다가. R은 뭐야? R 139를 포함해야 되니까 1, 3, 9를 포함하는 거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그렇지 않아? 근데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여기서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는 268하고 139는 두 개가 지금 어때? 서로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교집합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일단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야? QR. 근데 여기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네. 봐봐. 일단은 P는 R에 포함이 돼. 근데 P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지. 그럼 R은 또 뭐야? P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네. 그잖아. 봐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P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이게 R이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P이면 그치? 맞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서는 지금 봐봐. 잠깐만. 그치? P가 139니까 여기가 지금 139지. 이렇게. 그럼 R은 일단 139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여집합이 2618인데 그게 Q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되냐? 여기서? 그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잖아. 139, 268이야. Q하고 R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이 우리가 교집합이 될 때 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3하고 9를 넣을 수 있잖아. 여기서 봐봐. 최대가 되려면 1은 빼고 여기서 봐봐. 최대가 되려면 그치? 1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그잖아. Q에. 그러니까 이 Q에 Q라는 집합에 이 원소를 제외한 139가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최대가 되려면 근데 어차피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뭐야? 여기에 3하고 9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 3, 9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Q에 있는 6하고 18 중에서 R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6하고 18 6하고 18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6하고 여기 18이 들어가면 최대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P와 R은 서로 어때? P가 R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맞잖아. P가 어디에 포함돼? 또 R. R이라고 했을 때 이게 139, 68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근데 이놈은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이 조건에 의해서. P는 R에 포함돼야 되지만 R은 P에 포함되면 안 돼. 그러니까 R은 139보다는 어때야 돼? 같거나 더 원소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R이 139가 되면 안 된다고. 맞아? 왜냐면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어때?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게 돼 있잖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P하고 R은 같으면 안 된다. 같으면 안 되고 R이 P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이런 형태가 돼. 이런 형태 같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라도 원소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 139보다는. 그러니까 139보다는 원소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는 Q하고 교집합 R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6하고 18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교집합의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Q 교집합 R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써봐.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야. 6, 그다음에 18, 그다음에 3이네 이렇게. 그다음에 9 이렇게. 4개. 4개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3, 6, 9, 1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야. 괜찮지? 일단 해보자. 그다음에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일단 써. 최소가 되는 Q는 일단 뭐야? 2, 6, 8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R은 또 마찬가지 1, 3, 9가 되면 돼. 일단. 자, R은 1, 3, 9. 근데 R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1, 3, 9보다는 어때야 돼? 원소가 더 많아야 돼. 같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 중에서 가장 작은 놈 생각해봐. 교집합 중에서. 1, 3, 9 제외한 1, 3, 9 제외한 가장 작은 게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R은 일단은 1, 3, 9보다는 어때? 원소가 더 많아야 된다니까? 근데 최소인 거니까 생각해봐. 가장 작은 거 뭐밖에 없어? 이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이 조건이 조금 필요하다. R은 P에 대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야 돼. 이런 관계. 여기가 1, 3, 9지. 그럼 여기가 원소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R에는. 근데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야? 2밖에 없잖아. 제일 작은 게. 그치? 그럼 끝난 거야 R은. 그 다음에 Q가 될 수 있는 건 Q는 이것만 되면 되겠네. 2, 6, 8. 26? 아니 2, 6, 8이야. 2, 6, 2, 8이지? 이렇게. 이것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잖아. 여기서 또 추가해야 될 필요 없어. 왜?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근데 남은 조건에서 지금 R이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R에 포함돼야 돼? 괜찮지? 그럼 여기가 1, 3, 9니까 여기가 하나라도 원소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겠네. 취소가 되려면. 그럼 여기서 지금 Q 교집합 R은 뭐가 되는 거야? Q 교집합 R은 2. 그 다음에 뭐야? 2밖에 없네? 1, 3, 9 없지? 2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서 S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다 더해봐. 얼마야? 18. 그럼 36인 건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36, 2.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0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하겠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가 중요해. 최소값은 쉽네. 최소가 될 때는 쉬워. 근데 최대가 될 때에서 일단 139 최대가 된다. 그럼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2는 아니고 6하고 8이 18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최대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까지 들어가 버리면 Q하고 R이 완전히 같아 버리잖아 지금. 그치? 그럼 안 되겠지? 하여튼 또 그렇다 라는 거네 지금. 자 이해되냐 지금? 이렇게 푸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래? 정리 한번 해봐. 최대가 될 때랑 Q 교집합 R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268 들어가고 여기 139 들어가야 돼. 그치? 잘 생각해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 P가 R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니까 139 답이 됐잖아. 그러면 가장 최대치가 된다. 공통 부분이. 근데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6하고 18인 거네. 6하고 18이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3하고 9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괜찮지? 만약에 2까지 들어가 버리거나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근데 문제에서 QR이 진부분 집합이라 해가지고 안 될걸요. 아 문제의 조건에서 그렇게 나와 있냐 지금? 가에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아 부분 집합이 아니라 진부분 집합이구나. 그럼 전체 집합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못 봤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일단 Q하고 R은 진부분 집합이네. 진부분 집합.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거랑 완전히 같아버리면 안 돼. 1, 2, 3, 6, 9, 18이 되면 안 돼.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냥 부분 집합이 아니라 진부분 집합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됐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문제 조건에서 잘 읽어봐. 그 다음에 또 4번 해볼까? 4번. 자 4번 하나씩 해보자. 하나씩. 그치? 조금 그래도 생각해볼 만하잖아 문제들이. 자 4번. 자 4번 가볼까? 일단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이거지 이렇게. 절대값 안에 또 절대값이 있는 거네.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 p라고 하는 조건은 일단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렇게. 근데 p가 q에 얘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구하는 이야기잖아. 그치? p가 q에 얘기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있지. 상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을 때 최대값에서 뭘 뺀다? 최소값을 뺀 값을 구하라. 공집합이 아니다. 조건 p는. 그치? 그럼 일단 하나하나 다 이거를 다 구해봐야 되는 거네 지금. 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봐봐. fx부터 해보자.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치? 문제의 조건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2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항하면 같이 봐봐. 칠판 봐봐.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풀자. 이거 절대값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인 거 이렇게?
빨리 따라와. 얼른. 그다음에 절대값 x-1은 여기는 a-2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a 플러스 얼마가 되겠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서 a-2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봐. a-2가 만약에 음수다 이렇게. 그럼 a는 일단은 2보다는 작나? 맞아? 아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다 따져보자.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가 만약에 음수야.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게 음수여버리면 여기도 음수잖아. 그럼 이걸 만족한 해는 존재하지 않겠지. 이렇게 이거일 때는 해가 없어. 그치? 두 번째.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 다 분리해보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써봐. 여기다 마이너스 4지. 절대값 여기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0이지? 여기 부분은 당연히 성립하니까 여기 성립할 필요가 없는 거야. 부등식에서 이거 풀고 이거 풀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당연히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무조건 크잖아. 크면 맞잖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뭐밖에 없어? 만족하는 게 1밖에 없지? 맞잖아. x는 1. 이거는 지금 해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따져보자. 그럼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때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해볼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해가 어떻게 돼? 일단 여기서 2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음수니까 여기 당연히 성립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만 하면 돼. 절대값 x-는 a-1보다는 무조건 커. 그럼 여기만 판단해주면 돼. 여기만. 맞아? 같이 해보자. 같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안 해도 돼.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 마. 이 범위에서는. 그치? 그럼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그러면 x-1이 이렇게 쓰면 되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x는 1 더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더해 1 더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이렇게 됐냐? 일단 해보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다 해보자 이거 지금. 자 a가 만약에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a가 2일 때는 이건 0이지. 그럼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성립해 무조건.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4잖아? 그럼 이것만 판단해주면 돼. 절대값 x-1 여기가 a가 1일 때니까 4 이렇게.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1 더하니까 얼마? 5가 되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a가 2일 때 x값을 보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됐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다섯 번째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다 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건 지금.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답이 범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a가 2보다 커. 그러면 a가 2보다 크면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잖아.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야. 맞지? a가 2보다 클 때는 이거냐 우리 이거 봐라.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풀었잖아. x는 그대로 이렇게 이거나 또는 x는 왜냐면 x 절대값 x가 x로 풀리거나 마이너스 x로 풀리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이렇게 풀리는 거 알고 있지? 맞아? 그대로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지금 a, b가 지금 다 양수니까. 그럼 a가 2보다 클 때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그럼 봐라. 그대로 써줄게. 그냥 어떻게 쓰면 돼. x-1 써주고 그대로 여기가 a-2 그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2 또는 여기 밑에다 쓸게. x-1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지? 마이너스를 해서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가 될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1 더하는 거니까 1 더하면 여기 1 더하면 a-1이 될 거고 1 더하면 여기는 a 플러스 얼마? 3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야? 3이 되겠네 이렇게 이거랑 이렇게 되겠다 범위가 다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쉽잖아 이거는 뭐 있어? 이거 3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x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건가?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인 거니까 포함돼야 되는 거야 와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봐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자 이 범위가 여기 있는 이놈의 범위에 뭐 해야 돼? 포함돼야 돼 근데 여기서 찾아야 돼 되는 것만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놨잖아 근데 생각해봐라 지금 P라는 조건 이거 이 범위가 여기 있는 이 선생님 분홍색으로 적은 범위에 포함돼야 된다니까 왜? P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치? 잘 봐야 돼 그러면 그려본다 여기다가 쭉 그려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3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렇게? 선생님 근데 gx가 왜 0 이상이에요? 0 이하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맞지? gx가 잘못 썼나? gx가 잘못 썼네? 아이씨 뭐야 둘도 부등호 똑같네 이거네 이거 그럼 이게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인 건가? 잘못 썼네 선생님이 소리 그치? 문제 잘못 썼어요 잠깐만 이거 아니네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괜찮네 괜찮니 지금? 그려볼게 자 지금 그린 거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범위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게 지금 P야 이게 P 이게 어디에 포함돼야 돼? 이 분홍색 중에서 포함돼야 돼 그러면 될 수 있는 걸 생각해봐 일단 이건 안 되지 1번 안 돼 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이 분홍색이 이놈을 어떻게 해? 포함했네 이렇게 포함했나니까 맞아? 근데 될 수 있는 거는 1번 안 돼 2번 안 돼 3번 되냐? 3번 되네 가능하네 그 다음에 또 봐봐 4번은 마이너스 3에서 5 되는 거야? A가 2일 땐 되는 거잖아 지금 맞냐 이거? A가 2일 때는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5까지니까 그치? 충분 조건인 거잖아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3번 되는 거 아닌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것도 가능하고 A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2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응? 왜? 그러니까 일단 이건 되잖아 이 범위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니까 그치? 근데 이건 되는 거야 A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야? 5까지니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아씨 헷갈리네 이게 지금 Q지 이게 지금 Q 이게 Q지 Q 그러니까 P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미안해 나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자, 그러니까 P가 여기서 지금 봐봐. fx가 이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이 범위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P가 Q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여기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안 되지. 어? 아이고 씨. 아, 나 이거 왜 이러니? 자, 지금 P가 Q에 포함돼야 되잖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A가 2일 때 돼, 안 돼, 이거? 포함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봐봐. 바깥쪽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 되는 것만 일단 생각해봐.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는 이건가? 이것 또는 이건가? 안 되지, 이러면. 이놈이 더 커야 되니까. 이게 제일 커야 돼. 왜?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된다니까?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인 거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네. 3번. 동그라미 3번. 괜찮지? 잘. 2번은요? 2번? 어떤 경우? 2번 이거 아니야? X는 1인데 이때가? 들어가는 거 아, 들어가네. X는 1. 그러네. 아까 이제 잘못했으니까. 그럼 X는 여기 1이 있으니까 일단 A가 마이너스 1 때는 가능한 거네. 일단. 그치? 아까 선생님이 지금 집합을 잘못 생각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 때? 가능한 거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봐봐. 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 때 X가 얼마? 1이니까 이거는 가능해. 여기 1이 여기 있잖아. 포함되잖아, 여기 안에. 괜찮지?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두 번째.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이놈이 어디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 두모 있고 여기도 두모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뭐야? A 플러스 얼마야? 3이지? 됐지?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이게 P라고.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둘 사이 관계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A 플러스 3인가? 자, A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두고 들어가 상관없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인 거야.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A는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0이지. 이렇게. 두 개의 공통 범위 뭐야? 이건가? 됐지? 그럼 이거랑 이놈의 공통 범위잖아. 그치?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야. 일단 이거랑 또는이니까. 그럼 이것 또는 이거잖아. 그럼 결론 최종적으로 A 값의 범위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가? 최대값이 되겠네. 그러면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니까 얼마야 답은?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는 거 얼마? 답은 2. 이렇게. 됐냐?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이렇게 풀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A-2 그러니까 항상 이게 0이고 이게 0인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범위를 잡은 거야. 즉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쭉 잡아. A가 마이너스 1 때랑 2일 때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범위. 이런 범위, 이런 범위. 맞아? 범위를 지금 작게 잡은 거야 다. 그치? 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이거에서 여기 범위일 때 A가 2일 때 그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다 잡은 거잖아. 괜찮을까? 근데 여기서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이거일 때.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일단 구해놓고 생각을 하긴 해야 돼. 그러면 어차피 P이면 Q이다가 충분 조건인 거니까 P는 Q이면 충분 조건인 거니까 P의 모든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게끔 여기 이 수직선 2의 범위 안에 P가 존재하게끔 그려야 돼. 될 수 있는 거는 이동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2차 무등식의 시험 범위잖아. 이제 기말.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집합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똑같은 문제야. 어차피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부등식에서. 괜찮지?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나눈 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게 여기가 0이 되는 거, 여기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한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서 지금 푼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됐지?
좋아. 하나 더 해보자. 괜찮지? 자, 문제가 어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해보니까 어때? 할만하잖아. 됐지? 그다음에 5번. 자, 5번 더 어렵다. 일단 5번 빨리 봐봐.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세 조건. 자, P라는 조건이 10의 약수. 그러면 일단 집합으로 써버릴게 그냥. P는 1, 2, 5 얼마야? 10이겠죠. 자, 집중해봐 얼른. 그 다음에 Q는 일단은 Q라고 하는 진리 집합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써버리면 어떻게 돼? X바 16x의 제곱 플러스 8ax 마이너스 3a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지금 4x 플러스 얼마야? 3a지. 그다음에 여기가 4x 마이너스 얼마? a야.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x바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b. 그다음에 여기는 x지. 그다음에 여기가 4분의 절대값 b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p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돼 있잖아. q는 일단 써볼게.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거야.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맞지? 바로 쓸 수 있지? 그다음에 r은 not q에 대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뭘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 개수. 어차피 A, B는 뭐가 되는 거야? 정수래, 정수. A, B는 정수. 자, 그럼 집합으로 일단 나타내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여기는?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되면 되는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니까. 여기는 R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여기는 Q에 여집합이 돼. 이렇게. 이거 두 개 아닌가? 이렇게? 아니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대우명제로 생각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Q가 어떻게 되는 거야?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걸로 맞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지? 봐봐, 칠판 봐봐.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니까. 괜찮아? P, Q, R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로 막 뭉칠 수는 있잖아. 이거를. 그렇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면 Q가 되는 거고. 대유명제 생각해봐. 이거니까. 그치? 그러면 결론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자, 봐봐. P가 Q에 포함되고 Q는 어디에 포함돼야 돼? R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 이렇게. 이거야. 이거 이제 해주면 돼. 하나씩 해보면 되겠네. R을, 선생님 R을 바로 써버렸네, 선생님이. 자, 이 R이라고 하는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절대값 4x지. 이거지. 이거잖아. 절대값 B로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뜨면 돼 그냥. 그러니까 4x가 마이너스 b에서 어디까지? b까지 하면 되나? 아니지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4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4 절대값 x가 이게 지금 절대값 p인 거지 이렇게. 맞냐? 그러면 절대값 x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까 4분의 절대값 p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를 풀 때 그냥 x는 이렇게 그냥 풀어.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p, 여기는 4분의 절대값 p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을까? 실판 봐봐. 4x의 절대값이 절대값 p보다는 작거나 같다.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겠냐 지금? 그러니까 절대값을 하나만 푼 거야 지금. 그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PQR. 그다음에 일단은 PQR인데 R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제외한 집합이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치? 아 그러네. 그리고 봐봐. 이제 이거 두 개를 해야 되지. 이거 두 개를. 두 번째. 그럼 P하고 Q 사이에서 근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지금. 그치? A가 일단은 첫 번째 양수일 때 해보고 두 번째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해봐. 이거 만족해야 되잖아. 이거. 그다음에 Q하고 R의 여집합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클 때는 Q. 그러니까 이거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A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려봐 수직선 이해. 그다음에 이게 더 크니까 그럼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A가 음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니까. 그치? 4A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아? 그럼 A가 0보다 클 때를 그려보면 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클 때는 4x가 마이너스 3a보다는 작거나 또는 4x가 a보다는 커야 되겠지 이렇게. 됐어? 차근차근해. 그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3a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분의 a보다는 크거나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정수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려봐. 여기다가 살짝 그려볼게. 여기가 4분의 a가 있고 여기가 아니다 마이너스 4분의 3a가 있고 여기가 4분의 a가 있는데 이런 형태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p가 q에 포함돼야 돼. 1, 2, 50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어차피 이건 음수니까 1, 2, 50이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1, 2, 5, 10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거 줄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겠네. 4분의 a가 1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4분의 a가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럼 결론은 a가 뭐야?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이거 정수니까 a는 1, 2, 3이 되겠네. 어차피 a가 여기서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럼 a가 4보다 작으니까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생각해주면 돼. 괜찮을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이거. 자, Q가 또 뭐야? R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아. 그럼 R의 여집합을 한번 그려볼까, 쌤이? 자, R의 여집합을 여기다 그려볼게. 잘해야 된다, 이거 어려워, 지금. R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P가 있고, 여기에 4분의 절대값 P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거 부정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R의 여집합이지? 근데 이 R의 여집합 안에 뭐가 포함돼야 돼? Q가 포함돼야 돼. Q. Q가 뭔데?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포함돼야 되냐 지금 저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여기 들어가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고, 그치?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뭐가 되면 돼? 4분의 a가 되면 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관계를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 지금. 그럼 해봐. 어쩔 수 없지. 자, 봐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a하고 여긴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치?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b, 그 다음에 4분의 절대값 b보다는 4분의 a, 이건가? 그럼 다 4 지워. 4 지워. 그러면 절대값 b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냐? 그 다음에 절대값,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곱해버리면 절대값 b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3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랑 공통 범위는 뭐야? 양수니까 a가. 이놈이겠지. 이거랑 공통 범위는 절대값 b가 a보다 작다 아니야? 맞아? 이거 풀면 이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절대값 b가 3a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잖아. 그럼 이거랑 공통 범위는 결론은 절대값 b가 뭐야? 이거라니까? 이거? 그럼 이거랑 뭐라고? 이거랑 만족해야 돼. 근데 a는 자연수야. 그리고 a는 지금 0보다 클 때만 한 거지 지금.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따져 그냥 봐봐. a가 뭐일 때?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밖에 없어. 그럼 a가 1일 때는 절대값 b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가 여기는 1. 여기는 절대값 b가 얼마? 2. 여기는 절대값 b가 얼마? 3.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순서상 개수. 몇 개 나와? 마이너스 1, 0, 1 3개. 여기는 몇 개? 5개. 여기 몇 개? 7개 나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a가 양수일 때 몇 개 나와? 15개 나온다고. 그럼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되나?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15개 나온다. 조금만 하자. 그치? 많이 안 할게. 이거까지만 하면 되겠다. 일단 하나 한 거야, 케이스를. 자, 이해됐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일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가 뭐일 때도 해야 돼? 실수 전체니까 a가 0일 때도 해야 되는 거야. a가 0일 때도. a가 0일 때는 뭐가 돼버려 이게? 이게 0이고 이게 0이니까 그럼 뭐야? 4x의 제곱이잖아. 그럼 x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x는 뭐만 아닌데? 0만 아니면 되겠네. 그런 거야. 이제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a가 0보다 클 때 해놨고 이거지? a가 음수일 때 이제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a가 뭐일 때도 해야 돼? 0일 때도 해야 돼. 왜냐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럼 a가 0이어버리면 어떻게 돼? 16x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x는 뭐만 아니면 돼. x의 제곱이 0보다 크니까 x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x가 0이어버리면 0이니까. 됐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됐냐? 자 빨리 a가 0보다 클 때 빨리 자 a가 0보다 클 때 일단 빨리 필기할 건 필기하고 15개 된다는 거 됐어 이제. 지운다. 빨리 써. 일단 써볼 사람 빨리 써봐. 됐어? 지운다. 자 a가 이제 뭐야? 음수일 때 해볼게. 자 a가 음수일 때 지울게요. 칠판이 좁으니까.
천천히 해보자. 이런 문제는 괜찮아. 지금 거의 뭐 심화 문제라서 너희가 이거 그치? 학교 시험에서 나오면은 거의 킬러지 다. 일단 이제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똑같아. A가 음수일 때 똑같이 지금 해주면 돼. 자 일단 이제 두 번째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해보자. 그럼 A가 음수일 때니까 이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어디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자 A가 음수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되고 이거지?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디 범위에 포함돼야 돼? Q에 포함돼야 돼. Q라고 하는 거는 지금 A가 4분의 1 어? 4로 안 나눠도 돼요? 4로 나눠야지. 아이고 4로 나눠야 되지. 그치? 그럼 4로 나누니까 뭐야 이거는? 4분의 2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겠지? 일단 4로 나눠야 돼 이거. 지금 Q니까. 근데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 그럼 1, 2, 50이야. 그러면 A가 음수니까 이게 양수지.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5, 여기가 10이 있는 거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P가 Q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 마이너스 4분의 3a보다는 1이 더 커야 되겠지? 이거 만족하려면 그러면 a라고 하는 놈은 음수 곱해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a는 어차피 정수니까. 자 됐지? 이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R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R의 여집합이 더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여기다 그려볼까 살짝? 어떻게 돼야 돼? R의 여집합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P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냥 4분의 절대값 P인 거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잖아. 뭘 그린 거야 선생님 지금? R의 여집합을 그린 거야. R의 여집합. 왜냐면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괜찮지? 그럼 또 마찬가지. 이거 범위랑 이거 범위 똑같네. 그럼 4분의 A가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P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a지? 이게 뭐보다는 커야 돼? 4분의 절대값 b보다는 커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4, 4 없어지고 a가 마이너스 절대값 b 그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4, 4 없어지고 마이너스 3a 여기가 절대값 b지 이렇게. 그럼 a가 맞냐? 그러니까 절대값 b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절대값 b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곱하면 그치? 그럼 여기서 이거 절대값 b가 마이너스 3a니까 그럼 이놈하고 이놈의 공통 범위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그러면 이거의 공통 범위는 뭐가 돼야 돼? a가 지금 여기서 음수잖아. 그치? 그럼 이거겠네. 음수니까. 이거지. 자, 조심해야 돼. A가 음수야. 그러니까 이거의 두 개의 공통범위 A가 음수니까 절대값 B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네. 그럼 이거랑 또 마찬가지. 이거랑. 그러면 일단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A가 음수여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4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 두 개 만족해야 되는데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커야 되는데 음수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1밖에 없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는 1이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럼 몇 개? 3개? 여기서 몇 개야 돼 지금? 순서상의 개수가 3개다. 3개. 자 A가 음수일 때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 나와?
3개. 네 마지막 라스트 A가 뭐일 때 0일 때도 해야지. 그럼 A가 0일 때 하면은 A가 0일 때 하면 지금 P가 Q에 포함되는 거야. 0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수직선이 그려보면 Q는 뭐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A가 0이면 16x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즉 x는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고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1, 2, 5, 10이 들어가 있으니까 1, 2, 5, 10이 있는 거니까 되네. 포함이. 여기까지는 끝. 여기까지 끝난 거야. 그럼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 아래 여집합. 그럼 아래 여집합이면 일단 아래 여집합에 포함돼야 돼? 0만 아니면 되는 건데 Q는 뭐야? 엄청 그러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래 여집합. 아래 여집합. 그럼 R이 뭐가 되면 돼? R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왜냐면 봐봐. R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놈이 R이 0이면 0을 여집합이면 0을 제외하는 거니까 똑같아야 되잖아 지금. 봐봐. 지금 Q가 그러니까 지금 봐봐. Q라는 집합은 뭔데? Q라는 집합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거는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닌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근데 아래 여집합이 이놈을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아. 그거밖에 없어. 이건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0, 0, 0? 그거밖에 없잖아. 어떤 범위가 존재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범위가 존재하면 이걸 부정하잖아. 그럼 그 부정한 놈이 0을 제외한 즉 Q라는 집합을 포함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0일 때 B가 0일 때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그치? 여기는 한 개. 자, A가 0일 때 이게 되나 지금? A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Q라는 집합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럼 0만 빼고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가 포함해야 돼? R의 여집합에 포함해야 돼. 그럼 R의 여집합에 포함하려면 생각해봐. 그치? 근데 지금 R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R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지금. R의 범위가. 그렇지 않아? R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저게 0이어야 돼. B가 0. 즉 R이 0이어야지 0을 제외한 R의 여집합이 Q랑 똑같아지는 거네. 그나마. 가능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0하고 0밖에 없어.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밖에.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순서쌍이 여기는 몇 개가 나온다? 한 개가 나온다. 한 개. 괜찮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일단 쌤이 집합을 좀 풀어 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할 거야. 알겠어? 최대한 풀어와. 알겠어? 쌤이 답집 일단 보내주긴 할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일단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뭐 해야 되냐? 봐봐. 일단 수요일하고 토요일 해야 되지. 근데 토요일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수 2 심화했잖아. 그러면 수요일날 일단 미적분하고 대수를 미적분 책은 있지? 그치? 미적분 책 있잖아 우리. 그 윈터 때 썼던 글들 있잖아. 그거 가져오면 되지. 그거 가져오고 그다음에 대수는 선생님이 이거는 프린트로 줄게. 알겠지? 프린트로 해서 줄 테니까 여기는 아마 지수로고 나가면 될 거야 우리가. 지수로고 나가서 일단은 최대한 조금 복습하는 형태로 하는 거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응? 그거 맞아. 어디까지 돼 있냐 봐봐.